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야권은 빵통위원장이라고 비판했고 형사고발과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막말을 쏟아냈던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한 줄 뉴스를 전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야당이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 주식 저가 매수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선 다음 달 14일 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또다시 고성이 오갔습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합니다. 무슨 퇴거 명령이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뭐 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진숙 후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취임식을 갖고 조만간 MBC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극우와 막말 논란에 야당과 노동계의 비판이 오갔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인사참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 본회의에 보고한 뒤 가장 빠른 시점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극우적 사고방식, 노조 탄압 기획, 방송 장악 부역, 업무상 배임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의혹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런 사람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중책이 가당키나 합니까? 국민의힘은 2인 체제를 빌미로 연거푸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에 따른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 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주일 사이에 청문회 3일 동안 있었고요. 여러 주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대전하면 역시 성심당 아니겠어? 성심당? 성심당. 성심당에서 법인카드 사용하셨습니까? 법인카드 한 번도 사용 안 했고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예. 오후 5시부터 회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KBS, MBC 이사진 구성 의결 소식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네, 뭐 의결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뭐 서희 이제 입법 권력하고 행정 권력이 서로 마주보는 폭주기관차처럼 거의 무한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로 과연 어떻게 끊을 것이냐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다만 좀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절대 다수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력, 행정 권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쪽 진영이 조금 이렇게 인정할 것을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한은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또다시 이제 민주당의 김현 간사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지금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다시 방통위는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정 권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으로서도 이것을 계속 방치해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법적이긴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삼권 분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존중하고 좀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합의를 해서 만약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탄핵안이든 뭐 아니면은 뭐 지금 특검법이든 만약 여야가 합의가 된다면 그거는 만약에 행정부가 그것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그거는 같이 입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무조건 민주당이 그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갖는 또 모순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국회가 좀 다시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과거의 관례대로 좀 돌아가서 좀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해당 상임위 소속의 한민수 의원님. 지금 어쨌든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발의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오 의원님께서 여야 합의에 계셨는데 그게 국회에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령 뭐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고 여러 쟁점 법안들은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관련된 법 자체를 안 냅니다. 그리고 논의 자체를 안 합니다. 정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이 부분만 좀 제가 좁혀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의장이 정말 여러 숙고 끝에 중재안을 냈습니다. 아시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는 탄핵을 발의하지 말아달라. 저희 수용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대통령실과 대통령실이 직접 의장이 사람으로 얘기까지 했어요. 정무수석인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방송 장악, 그러니까 이사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바로 걷어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은 받았어요. 바로. 그리고 대통령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거 아십니까? 여야 합의가 안 됐답니다.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쳐놓고 합의를 안 됐기 때문에 강행한다? 저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번에 청문회 3일간 해봤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정말 부적절한 인물입니다. 부적합합니다. 저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되는 맞지 않고요. 지금이 1980년대입니까? 전두환 독재 시절입니까? 위원장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임명을 시켰고 강행했고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방송에 대해서 일도 모릅니다. 업무 보고도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근데 둘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중요한 공영방송 이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오로지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미 KBS는 그렇게 해놨고 이제 MBC가 남았는데 그마저 장악하겠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될까요? 장악한다고 해서 지난 총선에 좋은 결과 나왔습니까? 땡유 뉴스 만들어놨는데 우리 국민들이 되게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또 하실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방송사 KBS, MBC 이번에 다 이사진 바꾸는데 후보자들이 50명, 3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지금 제대로 면접 한번 조사했습니까? 서류 검사했습니까? 오늘 임명받았어요, 두 사람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그리고 지금 선임을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군사 독재 시절입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일부 국민들께서 야당이 또 탄핵을 하느냐 뭐 불편하신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 이 상황을 제 말씀을 듣고 한다면 정말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번에 지금 탄핵 발의안도 야 5당이 같이 합니다. 국민의힘 빼고는 나머지 야당이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예. 김보엽 위원님. 그러면 직무 정지가 되기 직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사퇴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진숙 씨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해달라고 얘기한 게 어제 오후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임명한 거 아닙니까? 만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이진숙 씨의 부적격 사유는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이진숙 씨도 잠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혀서 공영방송 이사 안건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버리는 카드로 쓰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 취임식 때 젊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예. 방통이 꽤 좋은 직장이거든요. 젊은 분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상위권에 있는 회사 기관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낄까요? 지금 몇 명째인가 왔다가 일하고 사퇴, 왔다가 사퇴, 탄핵 앞두고 다 사퇴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잘 안 될 걸로 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깨어있는 방송, 살아있는 뉴스인가요? YTN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TBS까지 망가뜨린 걸로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 MBC까지 망가뜨리고 싶어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겁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데 조만간 국정 마비 사태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같이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회용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동의하세요? 당연히 동의하고요. 위원장뿐만 아니고 이번에 김태규 민주당에서 권익위원회라고 네. 희화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번에 또 상임위원으로 됐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또 탄핵 소추안 올라오고 또 자진 사퇴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실 거고 제가 더 나아가서 걱정되는 것은 방송 분야뿐만 아니고 국정의 전반에 이런 피로감들이 쌓이고 있고 또 반복해서 탄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탄핵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인사가 폭력적이고 무소통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의 걱정은 국정이 마비될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그런데 이게 전 제일 궁금했거든요. 지금 야권에선 탄핵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절차에 들어간 이사진 선임이 의결이 되면 탄핵과는 별개로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이제 정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게 어쨌든 행정부 영역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다 똑같은 방식으로 민주당이 그걸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입법부에 국회 의석을 다수를 점했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방통위 자체를 영인 체제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럼 행정 권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정상화 내지는 이게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돼요. 하지만 과거에 자기네들이 했던 것들은 전혀 잊고 지금의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절대 선인 양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방송에 대한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도 갖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그럼 그 방송이 편향성을
그럼 민주당의 편향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라는 또 의문을 갖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저것이 저렇게 무한 반복되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폐를 끼치는 모양이 될 것이고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누가 먼저 그것을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제가 봐서는 어쨌든 행정부 부처에 대한 어떤 권한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이 되더라도 저는 이제 헌재에서 그 판결 받는 부분들을 기다릴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는 어쨌든 그 정부가 박문진의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방통위의 업무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저 탄핵 심판에 대한 부분들 헌재에서의 심판을 받아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100% 기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앞으로 또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제가 봐서는 방통위가 부위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때와는 다르게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저는 하셨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역대 정권이 뭐 여야 지금 진보나 보수 정권들 집권을 하면은 방송들이 본인들한테 언론이 유리한 보도를 해주고 기사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당연히 공정성을 갖고 정권을 견제해야지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국회의장께서 그 쟁제안을 낼 때는 서로가 멈춰 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마저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이 걷어찬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도 물론 뭐 방송에 대한 여러 정책을 썼습니다만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초에 집권 초에 당시 3명의 방통위원장부터 위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인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5인 합의기구이기 때문에 2명의 야당 위원들 모두 5명이 찰 때까지 예. 기다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는 오로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2사람으로 그 중요한 정책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래서 위법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적이기 때문에 탄핵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1명 받지 않고 야당의 추천목 2명을 받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방송정상화법 4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는 여야가 바뀌더라도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이제 배제하자. 방송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이 사진을 꾸리고 사장을 안 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3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영원히 10년, 20년 합니까? 우리 민주당도 집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방송 정상화법으로서 이제 방송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또 다시 여당은 거부권을 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송 장악, 이제 정말 방송에 대한 자기들 손아귀에 넣겠다는 거를 이제는 멈출 때가 됐습니다. 네. 자,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도 문제라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더라고요. 어떤 예. 인물입니까? 이분은 원래 방송이라고는 시청밖에 안 해본 분입니다.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분이고요. 예. 정치적 편향성이 워낙에 극단적이어서 강해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됐다가 탈락한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좌에서 물리는 걸 두고 반역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유민주적 시각에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문재인 정부 시기 때거든요. 예. 즉 해석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으므로 시해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역이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법조인 출신이죠. 맞습니다. 판사 출신인데 보통 우리가 판사 출신하면 균형, 공정, 말씀도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는 편인데 이분은 워낙에 특이한 분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시키고 싶어 했는데 거기서도 탈락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딜 갔냐면 국민권익위원회 갔습니다. 김건희 씨 디올백
300만 원 무혐의 처리해주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방통위원 오는 겁니까? 공수처장, 국가권익위원회, 방통위 이런 데를 마구마구 넘나드는 정말 뛰어난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이사진 선임 의결 소식이 들리겠죠.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는 전설이었어요. 학생운동권의 황태자였고. 김문수 전 경사노위 위원장이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한때 노동운동의 대부로 불리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이 통화로 더 유명하죠.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도지사라는데 지금 그게 안 들려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여기다 전화를 갖다가 하셨는데 소방서 119에다 지금 긴급 전화로 전화하셨잖아요. 김문순대라는 말을 반복해서 당시 별명이 순대였다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이후에도 계속된 막말 때문에 극우 인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세월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급판을 벌리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그럼 문재인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망원 사례는 사실 찾은 게 더 많은데 다 넣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도 말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지명. 일단 오시안 위원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지명자의 경우 과거에 저런 막말 발언으로 인해서 뭐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동의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인정하고요. 다만 이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2년여 정도 지금 그 임무를 수행해 왔고 그 과정 속에서는 사실상 뭐 그런 그때 2022년도에 국정감사 때 논란이 됐던 그런 우려들을 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노동계조차도 지금 양분화돼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그렇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일부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타임오프제에 대한 현장에서의 반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또 앞서 그 중간 과정은 그렇지만 뭐 심상정 의원도 발언했다시피 과거 노동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정치권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변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뭔가 저렇게 좀 약간 극단적인 발언들을 했던 측면들은 있지만 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본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했던 그 2년여의 과정들을 좀 평가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보고요. 어쨌든 김문수 지금 지명자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보다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과거에 대한 막말 발언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저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사노 위원장 때 그래도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라는 분석도 있다라는 말씀이고 민주당 입장은 어때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성과를 제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참 이진숙 진짜 방통위원장이 됐고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자 내정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극우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제 폭력성이 가미되고 그래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좀 전에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느낀 겁니다. 대략적으로 몇 가지를 꼽아보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삐뚤어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뭐 기획서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공통점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도 김문수 지명자도 과거에 노동운동, MBC에서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조운동을 했었고 이분은 또 노동운동 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180도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몇 차례 입장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물어봐도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강제성마저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은 국무위원급 왔고
그러니까 장관급이 됐고요. 예. 이분은 아예 장관으로 이제 지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 총살감 이런 표현을 하신 분 아닙니까? 저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돼서 또 청문회, 분명히 저는 청문회 통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똑같이 이진숙 위원장 임명하듯이 또 강행할 겁니다. 밀어붙일 겁니다. 근데 노조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 이분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올바른 노동 정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왜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이렇게 되풀이하실까요? 정말 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왜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방송통신위원장에, 고용노동부에, 장관 자리에 이렇게 지명을 하고 계속 밀어붙이는지 정말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예. 김보엽 위원님, 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시절에 대부로도 불렸다. 예. 이 부분은 인정할 만한 부분인가요? 그럼요. 제가 2000년도 정도에 한나라당을 처음 출입할 때 만났던 김문수 의원은 꽤 괜찮은 분이었습니다. 노동가 출신이라는 스스로 자부심도 있고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노동 현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정당에서 꽤 적극적인 발언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분이 잘 안 풀리면서부터 점점 끝으로 간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라는 분하고 어울려서 광화문 집회, 태극기 부대가 좋아하는 발언들을 막 하면서 현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 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김태규, 김문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없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끝은 어떻게 될지 두고 보면 알 겁니다. 네. 자, 전성현 위원님, 김문수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 때 이런 뭐 망언, 막말 이런 것에 대해 사과 요구를 받을 것이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발언이 가장 문제였다고 보세요? 뭐 하나같이 다 주옥 같아가지고. 주옥 같다. 예, 뭐 다 하나 선택을 할 수 없는데 다만 고용노동부 수장은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경사노위 위원장 하면서 노동계와 대화를 안 하셨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되셔서 과연 할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신환 위원님. 네.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여권 인사들도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워낙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무위원회 인사청문회나 또 아니면은 지금 뭐 그런 장관급의 인사들을 임명하기가 또 이제 무한 탄핵으로 지금 계속 탄핵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누가 선뜻 나서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결과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 권력 전체를 다 마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또 임명을 또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럼 또 탄핵이라는 것 또 아니면 저런 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무한 반복되면 이런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잠깐만요. 예. 지금 무한이란 표현을 한 4번째 쓰셨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임기 3년도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조국 혁신당은 최근에 탄핵추진위원회 구성했는데요. 탄핵 추진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강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대로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끝내도 됩니다. 예. 네. 근데 인재풀 말씀하셨는데 예. 야당의 검증들 그 검증을 탓하지 말고 정말 어지간한 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찾지 않는 거예요. 좋은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합리적인 보수도 왜 없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본인 생각과 똑같은 사람만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을 탓하지 말고 정말 어지간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적어도 국민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더라도 저 정도면 좀 고쳐 쓸 수 있다. 이런 사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며 제2부속실을 폐지했던 게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은 이걸 다시 되살리겠다고 했죠. 당장 야당에서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분노한 민심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죠. 대통령실이 검찰에 회신을 했는데 명품백 받은 걸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지면 검찰 수사도 권익위처럼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맞물리면서 부속실 설치가 검찰 수사의 면피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명품백 논란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가지고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박절하게 막지 못한다면은 제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민수 의원님. 예. 제2부속실 설치가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좀 전에 윤석열 대통령 전체 그 워딩에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이런 일을 막지 못했을 거다. 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예. 이제쯤 되면은 왜 제2부속실이라는 게 역대 정부에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정상적이고 보통의 영부인들을 위한 지원 조직입니다. 지원 조직인 거예요. 그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전에 있었던 영부인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부속실 하나 있는데 뭐 편의상 제1, 제2 나눠보죠. 1부속실 내에서 여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가 조작범이 VIP는 빈건희 여사라고 할 정도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또 지금 보면은 장차관의 인사 개입을 했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의 영부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하면은 시중에서는 대통령이 부의원이냐, 김건희 여사가 부의원이냐 이런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농단의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6개월 만에 대통령 말씀대로 부속실을 설치했다? 이 기구가 그러면 지금의 김건희 여사라는 분이 영부인의 역할을 지금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할을 많이 벗어나고 그런 많은 의혹들을 받는 분이 원위치로 와가지고 이 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논란이 가라앉을 거다? 그러기 전에 지금까지 제기된 논란에 대한 수사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게 혐의가 소명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거나 그런 다음에 제 부속실이 있으면 앞으로는 잘 여사가 관리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와가지고 특별감찰관 얘기도 했는데 쏙 들어갔습니다. 특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도 안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속실 실시해가지고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흔쾌히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꼼수도 아주 수준 낮은 꼼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꼼수다. 자, 오신환 의원님. 네. 제2부속실이 있더라도 명품백 논란이 불가피했다라는 회의적인 입장과 함께 부속실 설치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2월에 한 6개월 만에 이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건데 왜 이 시점에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어쨌든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보좌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늦었지만 그래도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한 것은 민주당에서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특검을 요구하던 아니면은 뭐 그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던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를 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늦었지만 했는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고 그거 자체가 잘못되면 지금과 같이 계속 그럼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그 인정할 건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도 부속실 안에 4-5명의 배우자 팀이라고 하는 그 팀원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보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아예 공식적인 활동을 아예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면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투명하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보좌를 받으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들의 또 목소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논란이 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속실의 보좌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일정 관리를 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 보여지고요. 그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임명을 안 해왔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이제 준비를 하고 또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요구를 했고 또 국회가 지금 뭐 특별감찰관법의 7조에 의하면 국회가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을 해서 임명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국회가 또 역할을 해서 특별감찰관도 하루빨리 임명을 하는 것이 저는 정당한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부엽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한 대표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내용이고 해서 새 신임 대표한테 조금 체면을 실어주는 뭐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조직 하나 뭐가 생겼다고 어떻게 VIP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좀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제2부속실이 생기면. 그동안 대통령실에 용산 대통령실의 모든 자원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부속실 이쪽만 쓰세요라고 제안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좀 많이 앞으로 불편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성길 의원님, 네. 지금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 지금 종결을 혐의 없음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결론이 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라고 발표가 되고 그러면 성남 민심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께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너무 늘어졌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의문들을 해소할 수 없고 앞으로 뭐 리스크 관리는 될지 몰라도 그래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좀 있다가 나올 이준석 의원이 6개월 전에 한 언론사에서 말했던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야당 목으로 하고 감사원장까지 야당 추천으로 하자라는 것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민수 의원님, 앞서 이제 오신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애초에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또 그걸 문제 삼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입장이 바뀐 겁니까? 상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 초기에 제2부속실 얘기할 때 왜 부속실이 없어졌습니까? 전 정권 있다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허위 학력 이력 논란이 있을 때 좀 전에 화면 봤듯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집권해도 만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집권 초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순방 때인가요? 나토 갔을 때인가요? 민간인을 여사가 절친한 민간인을 공군 1호기에 태웠습니다. 그건 대단한 안보상의 허점이 뚫린 겁니다. 그걸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같이 자기 지인을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보통의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행보가 아닌 거예요. 이건 광폭 행보입니다. 아니 세상에 집권당 대표에게 그 당시엔 비대위원장입니다만 본인의 사과 문자, 사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문자로 보내서 상의하는 영부인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또 비대위원장은 답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영부인의 행보를 보인 거예요. 그런 논란 속에 이제는 국민들에게 김건희 여사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볼 때 이건 너무 많은 의혹들과 함께 국정에 너무 많은 개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이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수사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질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2부속실 하나 설치하겠다. 지금 그동안에도 그 팀이 있었어. 몇 명의 배우자 팀이 있었고 전혀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부속실에 인원을 2배로 늘려가지고 10명이 있다. 그럼 그게 김건희 여사의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랄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란 이걸 잠재워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부속실은 결국은 제2부속 설치는 이런 국민적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좀 돌려보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약속한 지 6개월 만에 이마저도 대통령이 약속을 왜 못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내놓았는데 이 또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에는 좀 부족할 거로 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 때부터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2부속실의 설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네.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동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뭐 논의는 안 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다고 해서요. 근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어느 언론에서는 또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대통령실도 1월 달에서부터 논란이 있을 때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한 언급을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예. 앞서 2월 달 언론 대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좀 투명하고 정상적인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보좌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모든 국민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뭐 그 이후의 문제들 또 뭐 결국에는 특검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은 별개로 치더라도 그럼 지금과 같이 계속 그냥 운영을 하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진일보한 선택을 했다라면 그것은 인정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잘했다. 예.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엔 특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건 민주당의 몫이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냥 비선 조직으로 그냥 계속 서포트를 받으라는 것인지 하여튼 민주당도 그것을 요구해서 결과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하기로 결정이 된 거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김보엽 의원님. 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 예를 들면 명품백 수수 사건 있잖아요. 예. 이제 거의 수사는 막바지인 것 같은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결과는 다 나와 있다고 보는데요. 나왔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의 발로 아니 검찰 기사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회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실에 공문도 보내고 대통령실이 친히 이렇게 응답도 해줬어요라고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무혐의 처분할 겁니다. 무혐의 처분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분 감사합니다.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또다시 고성이 오갔습니다. 악당이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정청래 위원장은 진짜 빌런은 따로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대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오늘 여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표결 처리됐습니다. 이를 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또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 라는 식으로 다시 그냥 일방적으로 종결을 합니다.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정 위원장의 일방적 진행을 두고 빌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들이 위원장의 이와 같은 의원들의 발언을 금지시키고 일방적으로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합니다. 언론에서 빌런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저는 이거 위원장님께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빌런이란 말을 들은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역지사지해보면 알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저한테 빌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와 반대로 많은 국민들은 빌런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게 행해도 되고 국회에서 국회법을 준수하며 통과시키는 법은 통과시키지 말라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세요.
뭐 좌파 노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결국 본인이 MBC나 아니면 언론인 생활하면서 겪었던 것을 말 그대로 요즘 젊은 세대의 표현은 미러링 해가지고 되갚아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지 정도로 저는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예고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에게 당시 많은 것을 질문했는데 정책 질의나 아니면은 뭐 방향성에 대한 질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모호한 답변을 일관하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방송통신 정책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준비하진 않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특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비유를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로 비유했는데요. 야구 경기 보다 보면은 한 타자만 상대하는 그런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한 타자만 상대하고 내려가는 그렇죠. 선수 같은 역할을 그래도 장관급인데 방통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약간 걱정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여러 곳에서 일회용 위원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같은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준비가 안 된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자리를 지킬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뭐 탄핵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리를 지킬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까지도 기다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저희 과방위의 동료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여쭤봅니다. 뭐 한민수 의원님 포함해서 아까 다 여쭤보는 게 탄핵 절차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는 김홍일 위원장이나 아니면 다 이동관 위원장이나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일정에 쫓기듯이 이제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물러났지만은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탄핵과는 좀 다를 거다. 예. 왜냐하면은 그 전에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것이 누적된 다음에 탄핵을 걸었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3개월, 6개월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지금 탄핵을 바로 하루 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판단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들여다보고 하루치 내용인데 탄핵할 게 없네 그러면은 숙고해가지고 어떤 판단 내리는 게 아니라 각하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이 걸리고 이 사태가 뭐 진짜 며칠 만에 종료되는 상황 이런 게 발생하면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하기 싫었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 판단을 저희 위원회 내 민주당 의원님도 그렇고 전체 민주당 의원님도 그렇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제가 이제 청문회 참석해가지고 이진숙 후보자가 부적격한 후보자인 것 같다까지는 의견을 냈지만은 네. 지금 과연 탄핵을 시키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야당이 모두 단일 대우로 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 저는 좀 이거는 숙고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사진 공영방송 이사진이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의결 내용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뒤집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시청하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부적격 후보 그런데 탄핵은 지금 했다가 오히려 각하나 버리면은 법야권이 망신당하는 거다. 예. 그리고 하지만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이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일부 의원님들이 형사 고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건 뭐 제 생각엔 가능하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참 외과수술적으로 좀 잘라서 봐야 되는 것이 그냥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모든 걸 그냥 다 집어 던진다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법리적으로 맞는 판단도 아니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예. 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문제가 있다고 보셨어요? 저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뭐 물론 MBC가 공영방송이라지만 민간 기업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그 회사 내부의 문화나 원칙이 어땠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만은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전날까지 관용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동하고 뭐 사임하는 날 빵을 과도하게
제과점에서 결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례적인 사용이거든요. 어떤 기준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예. 그래서 저는 해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느꼈습니다. 그럼 민주당 주도로 지금 형사 고발하겠다는데 네. 동참하세요? 뭐 고발이야 뭐 한 명이나 10명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거든요. 대통령 주변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냐 이런 문제 제기를 야권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대통령께서 인재풀 좁게 쓰고 계시다는 거는 뭐 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검사만 쓴다고 하셨다가 이제는 사실 제가 김문수 지명자에겐 참 죄송하지만은 흘러간 분들을 이제 쓰시기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언급되었던 김홍일 방통위원장님도 전임 방통위원장님도 권익위원장 하시다가 급하게 투입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사실 인재풀을 좁게 쓰려고 하는 것도 뭐 문제겠지만은 제안을 여기저기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인재풀 자체가 좁은 것보다는 예. 여러 인재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그 인재들이 어떤 이유든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하죠. 대통령 까탈스러운 건 세상이 다 알고. 예. 이거 장관 해가지고 뭐 맨날 흘러나오는 얘기는 누구 윽박질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장관이 자기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건 뭐 사후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정부 상황 봤을 때는 커리어에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 예. 예, 뭐 거기다 인사청문회도 야당이 저렇게 초강세인 상황 속에서 받는 게 부담스럽고. 이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해야 되나? 예. 라는 생각을 어떤 사람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예. 관계 회복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좀 뭘 먹었다 그리고 뭐 언제 만나서 무슨 얘기했다 이런 건 나오는데요. 저도 다 겪어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앞과 뒤가 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는. 앞뒤가 다르다고요? 예. 저한테는 뭐 앞에 와가지고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대표다 이렇게 밖으로는 얘기하시고 뒤에 가서는 EXX 저 XX 하시고 이거 그냥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뭐 의미 있는 참 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말씀이나 행보를 의미 없다고 평가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예. 진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주일 지나면 대통령이 한 대표를 흔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취임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저는 일주일로 예측했는데 정책의장 가지고 갈등 있는 거 보니까 취임 당일부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예.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도 안 걸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마찬가지죠. 앞에서는 잘해봅시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알바가 놓고 정책의장 뭐 빼면 안 된다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대표를 대하는 것과 한동훈 현 대표를 대하는 게 거의 같다라고 보세요? 뭐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크게 같이 오래 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약점 잡힐 만한 게 뭐 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사무적인 관계였다면은 예. 저는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은 좋게 말하면은 뭐 동반자 관계.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면은 한동훈 대표의 미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반자 관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보면은 양쪽의 핵을 가진 입장에서는 절대 안 쏘거든요. 그래서 핵 전쟁이 안 나는 그 원리가 상호 확증 파괴인데 예. 누군지 쏘면 다 터진다. 다 둘 다 터진다. 죽는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예, 그런 거죠. 여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지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최소 이회창 총재 정도의 차별화를 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도 안 할 것이 저는 자명해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 지금 선거 과정에서 했던 말들 시건하거든요, 이미 벌써. 예. 예. 가장 먼저 이제 특검에 관련해서 입장 바뀌는 거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시건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언젠가는 발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참교육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실제로 지금 물리적으로 제지당하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지금 최고위 하시는 멤버 중에 뭐 김재원 최고위원, 뭐 인요한, 김미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김재원, 배현진, 조수진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앞으로. 네. 그러면 네. 결국 본인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네. 그리고 본인이 일성으로 내걸었던 거와는 무관하게 결국은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신 거네요. 그리고 원외대표가 선거가 앞에 있거나 뭐 그러지 않는 한 할 게 많지 않습니다. 예. 선거가 앞에 있으면 가가지고 선거 분위기 띄운다, 뭐 공천할 거니까 준비한다 이런 것 때문에 할 일들이 있지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의외로 한동훈 대표의 대외 행보나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 원외대표 할 때는 미국 방미 계획도 나오고 이렇게 되게 바쁘게 움직였거든요. 네. 지금 뭐 방미 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미국 대선 중이고요. 지금 뭐 미국 여당이 민주당이 지금 내부에서 지금 이제 큰 일이 터졌는데 지금 뭐 간다고 해서 어떤 대접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여당 대표를 하더라도 지금은 좀 뭘 해야 될지 고민일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표출되는 시점과 내용은 뭐라고 예측을 하세요? 저는 정책위의장 관련된 논란이 지금 어떻게 봉합되어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하나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거기에 정점식 의원이 빠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원래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냥 임명권자 누구 임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안 다면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일주일 가까이 공전된다는 거는 이미 무슨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예, 네. 이미 생겼다. 그러면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다른 이제 당직 인선이 줄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계속 갈등 요소가 되겠군요. 갈등 요소가 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몇몇 제안받은 인사들이 거절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지명직 최고위원요? 뭐 지명직 최고나 어떤 다른 당직들도. 예. 아마 저는 지명직 최고는 제가 뭐 누구 들은 건 없지만은 아마 그것도 최적의 인물을 찾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 누군가는 하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라인업으로 짜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때 이미 김 여사 활동은 공적 조직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제2부속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설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렇게 집권 전반부를 이 관리 안 된 상태로 보여준 다음에 지금 이제 설치하겠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야 이제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 공무원 만들어 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미 사실 그런 욕구가 있었다면 실현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요 창사하고 나서 한 2, 3년 있으면 회사의 체계가 잡힙니다. 근데 그걸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수정한다? 때 늦어 보이고 예.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총선을 겪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신 분들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라고 하는 분들이 꽤 됐었어요. 예. 지금은 그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이유는 윤석열 때문이다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백해무익입니다. 이거 해도. 그렇군요. 한다 해도 뭐 하는 건 좋은데 큰 변화는 없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늦었고 백해무익이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시간이 지금 1분 남았군요. T-익스프레스 얘기 처음에 하신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네. 어느 지점까지 왔다고 보세요? 그리고 개헌 가능성까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어떻게 이제 이 난국을 타개할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슬슬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변화의 의지를 보통 인사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총선 패배 이후에 하신 인사들을 보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다음 오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런 거 보면요, 오히려 비난받는 지점을 더 강화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거는 참 뭐라 평론하는 가치가 없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돌파구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돌파구는 없다. 개헌을 오히려 대통령이 제안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것도 사실 하겠다면 이런 식으로 인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도 이미 늦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이준석 의원 인터뷰를 종종 하지만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책임지고 물러나라 할 땐 아랑곳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전역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명예 전역을 말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나라 돈으로 수당도 줘야 할 판입니다. 명예 전역 신청 소식에 너무나 허탈한 이유는 그 앞에 제일 중요한 한 글자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불, 바로 불명예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하루 종일 깔끔한 얼굴을 위한 월드 클래스의 선택. 질레트 랩스. 각질 속 수염까지 꺼내주고 숨은 수염까지 확실하게. 하루 종일 지속되는 깔끔함.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랩스. 6593 하수요. 누구였더라? 징징댈 줄 알았는데 굴하시네. 목적은 단 하나. 난 내 돈과 아파트만 찾으면 돼요. 전도연, 지창우, 임지연, 리볼버 8월 7일 극장 대개봉. 남자 씻었는데 안 씻었다. 안 씻었다. 안 씻었다. 남자의 피지는 강하니까 강력한 초농밀 거품으로 블랙헤드 쏙 피지 각질 싹. 남자답게 남김없이 우로스 페이스워시.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